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지만 1.5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포기하면서 상가 점포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가장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군이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4일 하루 사이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지만 1.5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집회와 모임, 약속 등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24일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부산 진구에 있는 한 음악실 방문자들입니다. 장구 강습생과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연습하던 곳이었는데 이 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9명에 달합니다. 특히 645번 확진자는 음악실 방문 확진자인 636번 환자의 지인이며 함께 식사를 한 뒤 3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연 음악실의 경우에는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감염자가 나올 때까지 다수의 환자분들이 초기의 감염을 가볍게 넘기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날 추가 확진된 부산 638번 확진자는 경남 430번의 카페 접촉자이고 651번은 동래구 한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확진되면서 관련 접촉자 27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653번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부산에 여행 왔다 확진됐고 역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인 654번 환자도 통보를 받아 검사를 거쳐 확진됐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온천교회와 10월 해뜨랑 요양병원 집단 발병 이후 환자 발생 수가 많은 데다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진 않지만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연습실과 교습소, 학원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전수 특별 방역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515곳에 있는 2만 7천여 명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진행해 감염원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집회와 시위에 대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모든 공공시설의 출입 인원이 50%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복무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4일 오후 5시 기준 654명이며 현재 5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도심 번화가도 상황이 심각한데요. 부산 지역 번화가 중 한 곳인 중구 남포동 광복로에 나가봤더니 한 점포 건너 한 점포에 임대를 놓는다는 종이가 붙어 있고 통째로 빈 건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핵심 상권인 중구 광복로. 입지가 가장 좋다는 교차로인데 통째로 빈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임대 문구는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보입니다. 건물 2, 3층이나 지하는 물론 대로변 1층 점포들도 문 닫은 곳들이 많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2,700만 원 냈거든요. 그죠? 지금은 반 해도 안 나가요. 1,300에도 안 나가요. 코로나 발발 10개월째. 유동인구가 줄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 영업 손실이 커지자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로변에서 한 골목 더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가게 앞에는 이렇게 임대 팻말이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남포동을 비롯한 부산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도 증가세입니다. 올해 3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을 보면 남포동의 경우 14.3%로 13.6%였던 지난해 4분기 수치를 넘어섰고 광안리와 서면 역시 공실률이 각 3.6%포인트,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혜택도 주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데는 좀 가주는 데도 있긴 한데 다시 원상복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빠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한 상황. 장기적으로는 폐업을 하거나 빚 때문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타격을 입는 상인들이 더 늘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예적인 성격의 한시적인 성격의 대출이라든지 보증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빚도 지금 한계상 왔는데 더 이상 빚을 내기도 어려운데 이 빚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죠. 앞전에 나온 정책은 저는 땜질식 처방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는 12,500여 곳의 사업장이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기장군민 1인당 10만 원씩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12월 1일 10시부터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 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방문 신청은 12월 10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기장군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주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17만 3천여 명 전 군민을 대상으로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산시가 12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 단속의 달로 정하고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을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과 함께 폐기물 반입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사업장 생활 폐기물에 배출자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전용 봉투 미사용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 반입 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24일 이른 아침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가장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연기는 뒷베란다 쪽으로도 빠져나갑니다. 금정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난 건 24일 오전 6시 50분쯤. 다행히 불은 다른 층으로 옮겨 붙지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연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준비 중에 불이 나자 긴급 대피하던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현관문으로 열고 대피를 하려 했는데 연기가 너무 뿌옇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화재가 난 집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집안은 새카맣게 불에 탔고 못 쓰게 된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는 고등학생 아들과
50대 아버지가 자고 있었던 곳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잠이 깬 아들이 안방문을 열었을 때는 불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아버지 A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숨진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하식입니다.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생인 김대엽, 임수빈, 김근희 씨가 제55회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는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업과 기관, 프로 디자이너 등이 출품한 1,500여 작품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휠체어가 지나갈 때 문턱이 눌러지고 지나간 뒤에는 다시 원상복귀돼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보완한 작품을 출품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 현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전국 7개 양식 관련 수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찾아가는 국립수산과학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현장 원장실로 진행됐으며 건강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양식 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수과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해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가 최근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현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년 구직자 60명과 LG전자, 한국철도공사 등의 근무 중인 재직자들이 만나 근무 환경과 직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들은 실제 현업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취업 전력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부산 지역 주요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서울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부산의 주요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주요 건의 사업은 가덕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에 30억 원,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 30억 원 등입니다. 중구 영주이동 주민센터와 산리협동조합이 2020년 독거노인, 아동청소년 나눔밥상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진행됐으며 산리협동조합과 영주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주파출소 직원 등 봉사자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제47회 부산 어린이 큰잔치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비대면 어린이 행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검사, 창의 미술교실, 요리과정 등 다양한 참여 행사가 마련됩니다.